차박 캠핑 노하우 제6강 캠핑 난방 차박 난방 2부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버TV입니다. 노지로 캠핑을 다니는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분 중에 초보 캠퍼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반복적인 설명을 드리다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바버TV에서 올리는 영상은 캠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이해, 매너, 그리고 장비 구입이라든가 차박 캠핑의 시행착오, 그리고 동호회에서 벙캠을 진행할 때 회원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장단점 등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캠핑 장비 구입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경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2018년 9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영상 작업이 어색해서 이제 배우면서 하느라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독자가 2027분, 조회수가 거의 한 10만회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그 다음 관심 갖고 영상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캠핑을 다니다가 보면 우리가 만나게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알아보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저의 장비, 저의 차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 사람인가 하고 이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아는 척을 해주시면 반갑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아요를 클릭해 주십시오. 좋아요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바버TV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구독을 클릭해 주십시오. 자, 힘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참 댓글 남기는 데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좋아요하고 구독은 여기 있는데 댓글을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댓글이 어딨냐 하면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쭉 내리시면 이 밑에 끝까지 내리시면 댓글을 입력하는 곳이 등장합니다. 댓글에 뭐 칭찬도 좋지만 뭐 영상에 대해서 어떤 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뭐 혹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벌써 6강까지 왔네요. 자, 6강 난방용품의 종류와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제품 리스트와 초기 투자 비용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전기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파워뱅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난방 장비다 보니까, 혹은 자동차, 샤오미 배터리 아닙니다. 샤오미 아니고 자동차 보조 배터리, 그 다음 뭐 태양광, 여기까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자, 차박 전기 220V 사용에 대해서 못 보신 분들은 저 영상을 찾아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캠핑 장비는 전혀 잘 모르고 차박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60만원으로 미니멀 캠핑 장비 풀세트 구입하기 영상을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한번 보시면 캠핑 장비가 저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박 난방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했었는데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난방의 종류별로 필요한 제품, 그래서 가격까지 알아보고 불편한 점은 있는지 중간중간 설명드리고 총 비용을 산정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각각 항목별로 얼마가 들어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캠핑 난방, 차박 난방 1강을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종료하시고 1강부터 보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자, 차박 난방, 뭐 캠핑 난방 어떻게, 이런 영상이 있으니 1강을 먼저 보신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1강에서 봤던 게 뭐냐 하면 난방의 종류가 이렇게 있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제품 본체고, 전기장판으로 난방을 하려면 12V 전기장판이 필요하다. 그 옆에 이제 회색은 전부 다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항목 체온은 제외하고 동계 침낭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계 침낭, 핫팩, 유단퍼, 이건 뭐 간단하죠. 동계 침낭이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있다. 5만원으로 내려갈수록 약간 폭풍 검색과 더불어 제품의 검증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볍죠. 가볍고 기능이 좋아집니다. 부피가 작아지고요. 자, 그 핫팩 같은 경우도 종류가 참 많지만 보통은 마이핫 보온대를 많이 쓴다. 그 군용으로 많이 쓰는 그 보온대를 많이 쓴다.
오래가고 성능 좋고 두툼하고 튼튼합니다. 유단포는 종류가 참 많아요. 이게 아주 오래된 그 형태의 버전인데 약간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로 생긴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개 껍데기까지 이 덮개를 덮게 되면 이제 15,000원 정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개당 700원, 한 개에 15,000원. 뭐 침낭이야 한 2-30만 원대를 선택하면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침낭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침낭으로 난방을 할 때는 핫팩과 유단포가 있으면 되겠다. 자, 시동이죠. 공회전 금지법 말씀드렸었습니다. 주변에 민폐가 된다가 더 큰 문제인데 댓글로 한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유튜브가 오류가 있어서 그런지 그 댓글이 보였다 안 보였다 막 하던데, 자동차 실내 미세먼지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인범님께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갖고 실측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공회전에 히터를 틀면 잠시 후 미세먼지가 15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PM 2.5. 이게 어떤 단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추하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시동 히터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죠. 무시동 히터인데 이동식입니다. 들고 다니는 거. 자, 그럼 무시동 히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 무시동 히터가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연료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연료는 경유가 들어갑니다. 디젤이죠. 연료통이 필요합니다. 한 20리터 혹은 뭐 연비가 좋기 때문에 뭐 작은 연료통을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파워뱅크가 있어야 됩니다. 전력이 들어가서 전기를 먹거든요. 전기 공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파워뱅크를 알아보니 파워뱅크도 이왕 살 거면 한 100A 정도는 있어야 이것저것을 쓸 수 있을 텐데, 여기 무시동 히터에만 맞는 파워뱅크를 구입하시게 되면 저걸로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파워뱅크를 살 거라면 조금은 넉넉하게, 캠핑 장비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이 장비에서 하나만 뭐 염두에 두고 산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용량 저렴한 걸 사면 돼요. 근데 그걸 사고 나면 이것도 좀 전기를 써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등이 좀 시려워서 전기장판을 써야 돼요. 이런 케이스에서 전기장판을 돌리려고 파워뱅크를 또 사잖아요. 그러고 나면 한 방에 용량 큰 걸 살 걸,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 충전하는 것도 번거로워, 각각 이게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닌데 저 무거운 것들을 아무튼 여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놓고 또 써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냥 100A 정도를 만약에 산다면 한 50에서 카페에서 만든 거를 카페발이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카페발이라고 표현하던데, 50만원부터 뭐 정품 제품 뭐 8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한다. 자, 이번엔 차량에 설치하는 거예요. 무시동 히터인데 차량 안에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차량 안에서도 구동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차 안에다가 굳이 저 파워뱅크를 놓을 필요는 없으니 이런 케이스는 거의 보조 배터리 설치하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의 배터리 성능이 대단히 좋아요. 전 산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혹시 방전이 돼도 제가 감당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의 메인 배터리에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방전의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자, 중국발 이거 똑같아요. 대륙발 25만원서부터 약 11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110만원 넘어가면 이제 에바스라든가 베바스토라고 하는 그 독일산일 거예요. 아마 독일산 정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설치비까지 포함된 금액, 요거는 부품값만 이렇게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아마 추가로 주문을 더 해서 설치비라든가 이런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의 가격 범주가 돼 있다. 자, 이제 문제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참 이거 문제예요. 자, 차에다가 배터리를 달아야 돼요. 그러면 메인 배터리 외에 보조 배터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게 되면 전압이 한 번에 배터리 두 개의 전압이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면 한 번에 많은 전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서 주행 충전기라는 거를 답니다. 이게 사실 주행 충전의 역할도 하긴 하지만 배터리를 보호하는 역할이 더 큽니다. 뭐 여하튼, 그 다음 주행을 안 하고선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전기를 쓰면 배터리가 소진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판에다가 자동차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충전을 보조 배터리를 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태양광만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태양광 모듈이 있어야 됩니다. 요런 솔라 컨트롤러가 있어서 얘 한번 붙었다가
이렇게 돼야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경해주는 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충전이 원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다 가격은 얼마나 할까? 꼭 저걸 다 설치해야 되나? 이게 전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엔 맛보기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전기편에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렵죠? 간단해 보이지 않죠? 이게 또 나왔습니다. 맛보기입니다만 어쨌든간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저걸 다 설치해야 되나? 이게 전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엔 맛보기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전기편에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렵죠? 간단해 보이지 않죠? 이게 또 나왔습니다. 맛보기입니다만 어쨌든간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해보죠. 자, 자동차 안에 알터네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뭐 제품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 혹은 정차를 하더라도 얘가 돌면서 우리 메인 배터리를 충전을 하기도 합니다. 충전을 했다가 완충이 되면 꺼지고 특정 전압 이하로 떨어지면 또 제가 돌아가서 충전을 하고 우리가 뭐 에어컨을 켜거나 뭐 히터를 켜거나 전기를 많이 먹는 작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상태가 특정 레벨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알터네이터가 돌아서 메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차가. 자, 그런데 우리는 전기를 많이 써야 돼요. 차를 세운 상태에서 전기를 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델코 딥사이클 배터리라고 하는 이 배터리를 보통 많이 씁니다. 보조 배터리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스위치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으나 안정적으로 보조 배터리를 오래 쓰시려고 하면 자, 여기 주행 충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주행 충전기 간단합니다. 그냥 메인 배터리에서 얘 거쳐가지고 그냥 보조 배터리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름이 주행 충전기입니다. 시간당 뭐 30A를 충전을 할 거냐, 60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조금 달라요. 자,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행 충전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주행 충전기에서 안정적으로 전압을 공급하고, 문제가 뭐냐면 반대로 가는 역전류가 무섭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시켜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주행 충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굳이 뭐 주행할 일은 많지 않지만 주행거리가 짧지만 집에서 충전하기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보조 배터리에다가 다이렉트로 배터리 충전기라는 거를 물려서 집에서 충전할 수 있겠죠. 혹은 캠핑장에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 저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도 부족해요. 저는 한 2박 3일 동안 전기를 많이 쓰고 싶어요. 그럼 이제 태양광 패널을 천장에 달아야 되겠죠. 뭐 100짜리 2개를 달기도 하고 3개를 달기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태양광 모듈로 연결이 돼야 얘가 태양광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보조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시키겠죠. 자,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태양광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솔라 컨트롤러가 있어야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경시켜 줄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요거는 약간 전기의 흐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전기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 하나만 놓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주행 충전기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뭐 태양광, 내가 전기를 좀 오래 쓰고 싶으면 계속 시동을 걸 수는 없으니까 태양광 충전이 생각보다 효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달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니까 간단한데 이 배선들서부터 아무튼 좀 스위치 달아야지 말해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태양광까지 가면 좋으냐, 자주 캠핑을 다니시고 2박 3일 이상 캠핑 다니고 앞으로도 캠핑을 계속할 거라 그러면 전기 사용에 있어서는 보조 배터리와 태양광이 만나면 다 끝납니다.
제일 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보조 배터리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차 내에 무시동 히터를 설치할 때에는 보조 배터리 작업이 수반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태양광 패널까지도,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까지도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따져보니까 100A짜리 델코 딥사이클 배터리 보통 2개 정도를 단다. 그러면 이제 157,800원이 나오고요. 주행 충전기 저렴한 제품을 제가 찾아봤더니 159,700원. 이거 되게 비쌉니다. 원래 60A짜리는. 근데 이 정도 금액. 태양광 패널 이제 한 판당 11만 5천원, 세 판 단다. 34만 5천원. 우리 SUV에는 사실 이렇게 세 판까지 못 들어가죠. 보통 한 판이나 두 판 정도 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배터리는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동차 사이즈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태양광 컨트롤러도 이제 2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고 또 높은 게 있는데 그냥 제일 저렴한 걸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대략 698,900원 정도가 나오니 여기에서 태양광 패널 하나 빠지고 그 다음 배선 사야죠. 기타 등등 스위치 해야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싸게 해도 한 80만원가량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러프하게 그냥 대충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차량 보조 배터리 금액을 그냥 80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야 편하니까. 저러저러해서 80입니다. 자, 전기장판이에요. 12V 전기장판,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전기장판을 구동하는 경우, 그럼 전기장판과 파워뱅크 있어야 되겠죠. 참 금액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판 55,000원, 파워뱅크 50에서 한 80 정도 한다. 이따가 뒷부분에 저거를 다 정리를 할 거니까요. 금액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전기장판인데 보조 배터리를 쓴다. 아까 우리 그냥 정했죠. 80만원인 걸로.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자, 난방, 등유난로다. 그래서 난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연료통도 있어야 되고 서큘레이터, 난로의 열기를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큘레이터, 선풍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 난로를 펼 도킹 텐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일반 캠핑 하시는 분들 그냥 텐트 안에 난로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차박에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텐트가 없잖아요. 그럼 트렁크에 도킹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고 거기다가 난로를 펴야지 차 안에 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킹 텐트가 필요하다. 자, 난로 25만원입니다. 파세코 이제 25S, S는 건전지 들어가서 이제 불 켜기가 조금 쉬운 거고요. S가 없는 건 아마 이렇게 그랬던 기억입니다.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맞을 겁니다. 25만원 정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연료통인데, 연료통을 너무 저렴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통, 하얀 거에다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거 있죠. 이거를 가급적 사지 마시고요. 여기다 비닐봉지를 이렇게 해놓고서 뚜껑을 닫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적어도 젤리캔 이상을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경유지 않습니까? 저게 만약에 새서 조금 새가지고 트렁크에 쏟아지잖아요. 냄새가 그냥 차 팔 때까지 납니다. 정말 차를 팔 때까지 나요. 그래서 이거 10,000원 주고 살 거 가지고 20,000원 조금 더 보태서 얘는 조금 더 돈을 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20리터 사십시오. 애매하게 10리터 사면 한 2박 3일 가시면 1박 2일이라도 난로를 많이 하시면 극혹한기에는 주유소를 왔다 갔다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근처에 주유소가 없어요. 이런 곳을 가시게 되면 난감해져요. 그래서 그때 기름통을 또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20리터를 사시기를 추천드리고, 저는 노스필이라고 한 65,000원인가 5만 얼마인가 주고 샀는데 아무튼 좀 비싼 걸 샀습니다. 이유는 저기서 그냥 뚜껑을 닫아놔도 일반 말통은 냄새가 조금씩 나옵니다. 차 안에서 경유 냄새가 나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냄새도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저기서 경유가 흐르면 골치 아파지니까 새지 않는 제품, 그리고 셉터 젤리캔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저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있어요.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서큘레이터 설명하려고 하다가 나온 건데, 이 난로 위에다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동력이에요. 건전지 같은 거 안 들어가고 이 방열판의 열기와 이 뒷열과 앞열의 기온차를 이용해서 얘가 회전을 하는 겁니다. 성능이
별로입니다. 동호회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었는데 일단 파세코 난로하고 안 맞습니다. 파세코 2호나 27이나 얘네들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 외에 약간 열기가 위로만 간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열기의 방향하고 무슨 역학관계가 있나 봐요. 어떤 거는 조금 잘 돌아요. 근데 잘 돌아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잘 돌아봐야 우리가 열기가 돌기 원하는 곳은 바닥으로 쭉 퍼지는 거를 원하거든요. 이렇게 퍼지는 것들을 원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한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발시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거에서는 뭐 크게 역할을 못합니다. 일반적인 그냥 겨울은 상관없는데 극동계는 발이 정말 시렵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우리가 천장에 줄을 연결해서 서큘레이터를 달아서 밑으로 쏘죠. 이렇게. 그래서 열기가 이렇게 퍼지게 합니다. 이거 외에 무동력 팬이라고 있어요. 여기다 그냥 올려놓는 거, 동그란 거. 미군 부대에서 옛날에 팔았던 건데 이름도 까먹었네. 그거 한 60만원 할 거예요. 지금도 아마 엄청 비쌀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도 거의 드물어요. 저희 동호회 한 분 갖고 계시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있길래. 여하튼 그거 아니고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냥 서큘레이터, 선풍기를 달면 된다. 근데 선풍기 설명이 또 골치 아픈 게 이게 또 파워뱅크가 붙든가 보조 배터리가 붙든가 이 전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살짝 애매해요. 그래서 이번에서는 저걸 뺐습니다. 자, 도킹 텐트. 예, 캠프타운 거 보통 많이 쓰죠. 뭐 이거보다 작은 그 티롤 100이라는 제품도 쓰고 씁니다.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엘파소였었나요? 엘파소였나? 근데 그럴 겁니다. 근데 캠프타운 제품을 많이 씁니다.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사면 이렇게 도킹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차가 들어가는 거죠. 텐트와 도킹도 되고 차와도 도킹이 되는 뭐 콜맨 제품에도 뭐 조인트 타프라고 제가 쓰는 게 있는데 저렇게 도킹할 수 있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와 도킹하고 난로를 그 안에 필 수 있다. 난로를 피는 거죠. 자, 온수 보일러와 부탄가스입니다. 뭐 지난번에 1강에서 설명드렸죠. 온수 보일러 주전자처럼 생겨서 물을 끓인다. 스팀팟 계열이고요. 이렇게 해서 매트에 온수가 이렇게 흘러가게끔. 그리고 매트는 3만원, 그리고는 뭐 이렇게 사면 6만원. 약간 예쁘게 생겼으면서 여기 이소가스 들어가면서 스팀팟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건 한 30만원대. 가스는 개당 한 732원. 한 요정도 한다. 요정도 한다. 자, 온수 보일러인데 이번에는 부탄가스를 쓰는 게 아니라 부탄가스를 자주 갈아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못 쓰겠다. 자다가 자꾸 일어나가지고 바꿔야 되고, 이소가스 큰 거 뚱땡이 이소가스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갈아야 되고, 극동계로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가스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열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부탄가스들은 얼어가지고 잘 안 나와요. 3,000%로 빠지네. 자, 부탄가스를 쓰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소가스를 굳이 뭐 여름에 쓸 필요 별로 없는데, 아무튼 부탄가스보다 이소가스가 어는 점도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추워도 좀 덜 얼어요. 우리 겨울에 부탄가스 꽂으면 불꽃이 작게 나오죠. 아무리 흔들어서 또 집어넣고 흔들어서 또 집어넣어도 불꽃이 잘 안 튈 때가 있어요. 그게 추워서 그렇습니다. 부탄보다는 이소가스가 좀 쓰기가 좋고, 이소보다는 더 좋은 건 LPG입니다. 겨울에는 LPG가 최고예요. 그래서 백팩 다니시는 분들이 무슨 뭐 가솔린 버너, 옛날 진짜 막 펌핑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 휘발유 버너를 막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얼어가지고 추운 곳에서는 이제 그 버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가솔린 버너를 쓰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난로 위에다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죠. 어차피 나는 전기, 온수 매트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난로에다가 올려가지고, 어차피 난로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조합을 두시면 굉장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는 합니다. 아래 블로그의 사진입니다. 토비아87이라는 블로그입니다. 자, 필요한 거 이제 LPG 가스 히터입니다. 자, 히터는 히터인데 LPG를 연결할 수 있는 히터예요. 실제 이거 뭐 W 히터라는 제품인데 쟤는 원래 LPG 연결을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저거를 이소가스로 쓰기에는 참 버겁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LPG를 연결해서 씁니다. 이거 말고 이제 뭐 기가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가스 제품이 있죠. 자, 근데 요 본체, 가스 히터 본체 23만원, 그 다음에 가스통 있어야 되겠죠. 작은 거 뭐 한 3만원부터 시작해서 한 9만원, 뭐 1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연결선 한 3만원 선인데, 문제는 바로 연결이 되는 제품도 있지만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압력을 낮춰주는 감압기가 있어야 되고, 여기 또 연결합니다. 이 앞에다가 분배기,
얘만 쓸 게 아니라 어차피 살 거면 똑같아요. 이 앞에 분배를 해가지고 얘는 한쪽은 이거 쓰고 한쪽은 버너 쓰고 뭐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배기. 그 다음 선이 짧잖아요. 그냥 봐도 짧죠. 이 선이 또 비쌉니다. 이 연장선들을 또 길게 연장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기타 등등 부수적으로 사야 될 게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다. 이소가스 넣는 거 이거는 1강에서도 설명드렸었죠. 겁나게 많이 먹는다. 2통씩 집어넣고 한 번 갈아야 되고 자다가 일어나서 2통을 넣는데 얘를 키면은 이게 극동기에는 이거 하나 갖다가 큰 텐트는 큰 쉘터 같은 경우는 난방이 힘듭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량은 나쁘진 않은데 2개를 넣고 자다가 추우면 깨져. 추워서 깨서 일어나서 2통을 갈고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개당 한 2,700원씩인데 그러면 난방비가 얼마나 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난방에서는 그러면 뭐 3,000원 잡아볼게요. 한 세트가 6,000원이죠. 아무튼 이거는 뭐 유지비니까 여하튼 많이 먹는다. 자, 화목난로는 건너뛰겠습니다. 화목난로도 펠렛은 조금 나왔는데 장작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좀 번거로움이 있죠. 가락 계속 넣어줘야 되고 비용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항목별로. 이것도 힘들었어요. 자, 동계 침낭 침낭복이 한 20만원 평균 잡고요. 유단포 15,800원에서 215,800원. 자, 무시동 히터인데 이동식인 거는 파워뱅크가 있어야 되니까 118만원. 무시동 히터인데 차량에 설치하는 거는 190만원. 전기장판은 94. 전기장판인데 파워뱅크로 하는 게 94, 보조 배터리로 하면 85. 등유난로다. 파세코 2호 기준입니다. 이걸로 했을 때 도킹 텐트는 그냥 뺐습니다. 텐트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연료통, 서큘레이터는 종류가 하도 많아서 생략했습니다. 27만원. 또 서큘이 들어가면 파워뱅크가 또 붙어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뺐습니다. 자, 온수 보일러인데 이소가스 보일러하고 온수 매트하고 이것만 사니까 뭐 92,000원. 유지비를 따지는 게 아니죠. 구입비만 따지는 겁니다. 온수 보일러를 난로로 했을 때는 뭐 334,000원. 난로를 사야 되니까. 가스다. LPG 통과 연결선, 연결선 그냥 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금액. 가스 히터인데 이소가스를 쓴다. 제일 싸네요. 이 정도. 자, 이렇게 보니까 판단이 좀 힘들고,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고,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비를 저렇게 세팅하는구나. 부수적으로 저런 장비가 필요하구나. 이것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저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딸려 붙어 있는 장비가 또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판단이 쉽지 않을 때는 감성을 배제하고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쉽습니다. 문제가 있죠. 인간은 항상 감성이 논리보다 늘 앞섭니다. 이게 문제인데 여하튼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보겠습니다. 가격별로 정리해봤어요. 제일 비싼 거는 자동차에 설치하는 무시동 히터였고요. 그 다음은 이동식 히터인데 이건 파워뱅크 때문에 비싼 거였습니다. 그 다음이 전기장판인데 파워뱅크 쓰는 경우, 전기장판인데 보조 배터리 쓰는 경우, 온수 보일러인데 난로로 물을 끓이는 시스템, 그 다음에 등유난로, 그 다음 가스 히터 LPG, 그 다음 동계 침낭, 그 다음에 가스 히터 이소가스, 이소가스를 이용한 가스 히터, 그 다음 이제 이소가스를 이용한 온수 보일러. 구입비 측면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쭉 내려가고. 이거를 조 데이터만 가지고 이 초기 투자 비용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일단 지금까지 봤던 데이터만 가지고 결론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시동 히터를 비교해 보니까 보조 배터리를 쓰는 게 낫느냐 파워뱅크를 쓰는 게 낫느냐 이겁니다. 보조 배터리로 무시동 히터를 돌리는 게 낫냐 파워뱅크로 무시동 히터를 돌리는 게 낫냐 이렇게 봤을 때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차량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워뱅크는 그렇죠. 이동식은 짐이 많죠. 일단 연료통을 들고 다녀야 되고 파워뱅크를 들고 다녀야 되고 유지비 절감 측면이라기보다는 일단 저렇습니다. 그 다음 편리성 좀 편하죠. 어차피 달려있으니까 이게 설치를 하고 나면 굉장히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 히터가 나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다 매립해가지고 어딘가 숨겨놓으니까. 다만 보조 배터리를 이제 어디다 넣을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따라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저거 하나 때문에 전기장치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전기장판도 돌릴 수 있고 뭐 못도 할 수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전기장판을 보니까 보조 배터리로 하는 게 나으냐 파워뱅크로 하는 게 나으냐 봤을 때에도 보조 배터리가 유리했습니다. 이게 차박이 아닌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차에다가 보조 배터리 다 설치해서 선 빼가지고 다 쓸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차 안에 보조 배터리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충전 고민이 필요 없죠. 시동 걸고 가기만 하면 충전되고, 태양광 설치하신 분들은 세워놓기만 하면 충전되고, 그렇죠. 그리고 파워뱅크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걸 들고 이동할 필요가 없다. 또 이제 그 부피가 절감된다. 파워뱅크 같은 거를 이제 뭐 싣고 내리고 할 필요가 없다. 가성비 면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은 보조 배터리가 더 저렴할 수도 있겠다.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저렴한 파워뱅크를 뭐 사면은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보조 배터리를 설치해 놓으면 나을 수 있겠다. 보조 배터리 설치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데이터만 봤을 때 얘기입니다. 자, 온수 보일러. 난로하고 부탄, 이소가스가 있는데 난로가 나을 듯 싶다. 왜냐면 유지비나 생활 편의성, 난로가 있어야지. 전기장판만 있으면은 온수 매트만 있게 되면은 등만 따뜻하지 뭐 취사를 하거나 할 때 춥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난로가 있는 게 낫다. 극동계를 전제합니다. 확장성. 난로가 있어야 뭐 물도 끓이고 습도 조절도 되고, 위에다가 주전자 하나 올리면 습도 조절되고, 그 주전자가 온수 보일러 주전자면은 그냥 뭐 더불어서 바닥도 따뜻하고, 대신에 이제 부피는 증가한다, 난로 때문에. 자, 가스 난방은 LPG가 당연히 낫겠다.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요. 쓰는 동안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3kg 기준으로 LPG 가스통 하나를 충전하는데 한 6,000원이면 될 거예요. 근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볼까요? 그 6,000원에 가스 한 통 가지고 2박 3일 캠핑을 뭐 버너 쓰고 뭐 가스 히터 돌리고 해서 남을 수 있습니다. 뭐 잠잘 때 쓰고 그럼 보통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이소가스라든가 부탄가스로 하면은 이거 상상을 초월하죠. 겁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생활 편의성, 가스에다가 이제 분배기 달아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버너도 쓰고 뭐도 쓰고 뭐 가스 랜턴도 켜고 뭐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좋다. 대신에 이제 부피가 증가한다. 가스 선만 해도 좀 장난 아니고요. 가스 통이 일단 따라 붙기 때문에 좀 그렇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을 산정해서 초기 투자 비용까지 일단 알아봤습니다. 자, 3부. 자, 앞으로 3부에서는 종류별로 필요한 것들의 유지비를 이제 알아보고요. 초기 투자 비용이 아니라 유지비 알아보고, 대신에 취침시만 전제하겠습니다. 매주 2박 3일씩 갈 때, 한 달에 한 번 2박 3일 갈 때, 날짜를 따져보니까 56일이 나오고요. 14일이 나옵니다. 이럴 때 이제 유지비가 얼마큼 들 거냐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구입비 대비 유지비 측면에서의 비교를 한번 해보고, 수납과 설치와 사용상 편의성에 있어서의 비교를 한번 해보고, 이거를 다 따져서 복합적인 비교를 해보면 드디어 복합 비교의 데이터와 논리적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나만의 감성, 난 그래도 이게 좋아요 하는 나만의 개인 취향, 그 다음 요 두 가지를 짬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부 또한 대장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마 한 두세 번 보시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저도 하나도 몰랐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영상이 조금 부족하셨더라도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바보TV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지 않더라도 이번엔 뭐가 나올까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구독을 누르면 바로바로 뜹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힘내라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내리면 댓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차박 캠핑 노하우 시리즈물 전체의 1강부터의 영상을 제가 올릴 예정이고요. 여기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차박 캠핑에 관련된 영상 전체를 모아놓은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구독하기는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편집해야죠.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